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 집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돈도 좀 모아뒀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애들이 효자니까 나를 버리진 않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명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립 노후를 포기합니다. 요양원행 버스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나아질 텐데. 하지만 그 버스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요양시설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81.3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중 65%가 입소 전까지 큰 질병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암말기도 아니었고 중풍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 수 없었을 뿐입니다. 혼자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을 줄 몰라서입니다. 혼자 걸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병원 갈 생각을 못해서입니다. 혼자 살기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의 종착역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 당신의 자존심이라고 믿었던 그것, 당신의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당신의 다리를 묶고 당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결국 당신을 어존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자식이 모셔다 준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야, 간병인이 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준비했어야 했구나. 내가 배워야 했구나. 내가 버려야 했구나. 여러분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15년 후, 당신도 그 침대에 누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위협하려는 게 아닙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이 존엄하게 늙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할 권리를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해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일본의 한 노년학자가 3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립 노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시설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효심 여부도 아니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60대에 무엇을 버렸는가? 60대에 무엇을 배웠는가?
60대에 어떤 습관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80대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불편하지만 미래가 자유로운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편하지만 미래가 비참한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달콤한 위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살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당신의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당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자림 노후는 불가능합니다. 이 6가지는 당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김영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3채, 예금 수억, 자식 셋도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양원에 계실까요? 치매도 아니었습니다. 중풍도 아니었습니다. 암 같은 중병도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살 수 없었을 뿐입니다. 간병인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3년이 됐다. 돈은 많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밥도 안 챙겨 먹고 약도 안 먹는다. 빨래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한다. 결국 자식들이 억지로 모셔온 것이다. 본인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이 할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에 대한 집착, 과거의 권위,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학습된 무기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밥은 며느리의 목, 빨래는 여자의 일, 가장인 자신이 설거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회사 경영은 잘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은 평생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5년 전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들은 각자의 생활이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갖다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짜증 섞인 한숨만 돌아왔습니다. 아빠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결국 할아버지는 냉장고에 썩은 반찬을 넣어두고 같은 옷을 일주일째 입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깜짝 방문했다가 경악했습니다. 집은 쓰레기장이었고 할아버지는 냄새가 났고 정신은 멀쩡한데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며 반대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조금만 도와주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식들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큰일 난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현실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의 83%가 일상생활 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고. 조금만 도움받으면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신이 멀쩡해도 몸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평생 배우지 않았다면, 혼자 사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자립 불가능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자의 58%가 경제적으로는 자가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요양원에 갔을까요? 혼자 밥 먹는 법을 몰랐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법을 몰랐습니다. 혼자 시간을 견디는 법을 몰랐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누군가가 사라지는 순간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일도 집 수리도 모든 것을 남편이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구가 나가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소한 일로 전화가 오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그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엄마, 그 정도는 혼자 하셔야죠. 할머니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식들은 지쳤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도 대충 먹고 외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애들은 효자야. 나는 아직 건강해. 돈도 좀 있어. 하지만 요양원행 버스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신 앞에 멈춰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10년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배우자, 사별 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남성은 여성보다 3.7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남성 노인들이 더 아파서일까요? 아닙니다. 생활 자립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내가 밥을 차려줬고 빨래를 해줬고 약을 챙겨줬던 남성들은 아내가 떠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반면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여성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슬프지만 적응합니다. 외롭지만 견딥니다. 자립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입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문제는 버리지 못한 고정관념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심층 인터뷰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후회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더 모을 걸? 아닙니다. 자식을 더 잘 키울 걸?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온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걸, 미리 배울 걸, 미리 연습할 걸, 미리 버릴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야, 간병인이 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준비했어야 했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지 않으면 절대 자립할 수 없는 6가지. 이것이 무엇인지, 왜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자, 이제부터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요양원 가지 않으려면, 생애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내 힘으로 살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당신의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 밥 한 끼 안 해보셨습니까? 빨래 한 번 안 돌려보셨습니까? 청소기 한 번 안 돌려보셨습니까?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무능력의 증거입니다. 국내 한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1년 이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남성 노인의 비율이 여성보다 3.7배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밥을 못합니다. 빨래를 못합니다. 집안 정리를 못합니다. 약 먹는 시간조차 스스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평생 아내가 다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집니다.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집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가득합니다. 같은 속옷을 며칠째 입습니다. 머리는 떡이 되고 방은 냄새가 납니다. 자식들이 봅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요양원 상담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도 성한데 왜 요양원이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십시오. 밥 짓는 법, 계란 삶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행주 빠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창피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어서 유튜브 보면서 요리 배우는 것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건 배우지 않아서 요양원 가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철수 72세, 가명 할아버지는 68세에 처음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물량도 몰라서 라면이 질척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이웃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국도 끓이고 심지어 김밥도 만듭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에도 계속 요리를 배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내가 아플 때 할아버지가 챙깁니다. 자식들이 감탄합니다. 아빠가 저렇게 변하시다니. 여성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은행 업무 보는 법, 인터넷 뱅킹 하는 법, 보험 청구하는 법, 집 수리업체 부르는 법.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남편이 떠난 후 당신은 무력해집니다.
두 번째, 자식이 당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이건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식은 효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은 그저 자기 인생을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도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상사에게 혼나고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도 부모님께 완벽한 효자였습니까? 매일 전화드렸습니까? 주말마다 찾아뵈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바빴으니까요. 내 삶이 급했으니까요. 당신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를 보면 성인 자녀의 72%가 부모 부양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만 실제로 직접 부양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을 멀리합니다. 전화를 피합니다. 방문을 미룹니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당신과의 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러다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원하는 결말입니까?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식이 해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짐이 아니라 여전히 멋진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자식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희 69세 가명 할머니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배달 앱도 배우고 택시 앱도 배우고 병원 예약 앱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스스로 해결합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신다고. 그래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세 번째, 과거의 권위와 체면을 버리십시오. 젊었을 때 당신의 위치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이었든 공무원이었든 교수였든 의사였든 이제 그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거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반말하면 참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냅니다.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자식도 연락을 끊습니다. 왜일까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노인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핵심 과제는 자아통합입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통합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고립된 노인은 요양원으로 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동네 슈퍼 주인에게 존댓말 쓰십시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젊은 이웃이 조언하면 귀 기울이십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동진 74세, 가명 할아버지는 평생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게 서운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자꾸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교장할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구나.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젊은 이웃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 고맙게 배웠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과 친구가 됐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합니다. 그럼 날씨가 좋은데 안 나올 수가 있나? 네 번째, 익숙한 환경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평생 살던 집, 평생 다니던 동네, 평생 만나던 사람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가두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단 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무릎 아픈 채로 살아갑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자식들이 권해도 거부합니다. 평생 살던 곳이니까, 정든 이웃이 있으니까. 그러다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그 순간부터 요양원행입니다. 일본의 한 노년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자립생활을 유지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이사를 갔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주거 형태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 곳에 집착한 노인들은 환경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초과하는 순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집이 10년 후에도 안전할까요?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에 턱이 있지 않습니까? 욕조를 넘어야 샤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2층 집인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몸은 다시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이 집이, 이 동네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지.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매일 전화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봅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타인에게 집착합니다. 그 집착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요양원에 가는 노인 중 상당수가 실은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고립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식사를 거릅니다. 약을 안 먹습니다. 씻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보다 못해 요양원에 모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든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산책을 하든 글을 쓰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자립합니다. 6번째,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스마트폰 쓰기 싫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배달앱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뱅킹 무섭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버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대면이 일상화됐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물건 구매도 앱으로, 민원 처리도 온라인으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고립됐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할 줄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70대도 유튜브 보면서 스마트폰 배웁니다. 80대도 화상통화로 손주 얼굴 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사회와 연결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고립은 곧 요양원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편견, 자식에 대한 환상, 과거의 권위, 익숙한 환경에 대한 집착,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가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 이 6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뭘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는 80대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평생 유지됩니다. 느릴 수는 있어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0%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에 처음 요리를 배운 남성이 85세까지 자립생활을 유지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탁기 버튼 하나 눌러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많은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립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자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립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립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정말 몸이 불편해서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 것인지 그 선택권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82세 가명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 셋이 있지만 모두 다른 도시에 삽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직접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프라이, 김치.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입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봅니다. 가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듣습니다. 요즘은 세계사에 관심이 생겨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즐겨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어려웠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배웠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동네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외롭지 않다고.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오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비가 오면 실내 쇼핑몰을 걷습니다. 걷다가 지인을 만나면 차 한잔하고 안 만나면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면 사장님이 먼저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은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치즈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속에 치즈가 다 흘러나와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과 화상 통화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쓸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읽으려고 아껴둔 책을 꺼냅니다. 이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자존감을 줍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가면 할아버지가 직접 차려주신 밥을 먹습니다. 아들이 감탄합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느셨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합니다. 유튜브가 스승이지 뭐. 이것이 자립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존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저녁에 뭘 먹을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모두 자기가 정합니다. 당신도 이렇게 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 노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60대의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만. 라면을 끓여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세탁기 설명서를 펼쳐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동네를 혼자 산책해 보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빌려 보십시오.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을 바꿉니다. 오늘 라면 하나 끓인 사람이 내일은 계란 프라이를 하고 모레는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습니다. 손주가 감탄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맛있어요. 그 순간 당신은 느낍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버릴 것을 버리고 배울 것을 배우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함이 아니라 품격으로, 의존이 아니라 자립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요양원행 버스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버스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당신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침대에서, 당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자립 노후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1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선택을 축복할 것입니다. 존엄한 노후, 품격 있는 노후, 자립한 노후.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보십시오. 세탁기 버튼 하나 눌러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 보십시오. 경로당 대신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혼자 커피 한 잔 마셔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요양원이 아니라 당신의 집으로, 의존이 아니라 자립으로, 비참함이 아니라 품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존엄한 노후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잘 먹는 법, 스마트폰 활용법, 외로움을 이기는 법,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함께 존엄한 노후를 준비하는 동료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건강하시고 자유로우시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